현지 시간 월요일 미국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기대감 속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한 반면 다우 지수는 나홀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0월 주택시장 지수가 80으로 집계되면서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9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3% 하락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애플이 오늘 신형 에어팟과 맥북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첫 비트코인 선물 ETF인 BITO가 현지 시간 19일 거래를 시작합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칼 아이칸이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펄스 연준 부의장은 디지털 자산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반등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상위 10%가 전체 주식의 8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카드사의 결제가 폭증했습니다. 홀리데이 시즌 수혜 기대감으로 분석됩니다. 8월 이후 40개 사업장에서 파업이 일어나며 전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미국 의회에 위증 혐의로 형사 고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구축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에서 10,000명 이상의 신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된 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 오늘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 소식에 하락 출발했던 지수는 어닝 시즌을 주목하면서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3대 지수 가운데 다우 지수가 유일하게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4거래 연속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는 상승 반전의 장중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마이너스권에서 머물렀습니다.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4.9%로 집계가 됐죠. 예상치를 밑돌자 공급망 차질과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는 이 하락폭을 조금 줄여내면서 결국에는 0.1% 약세로 거래 마감됐습니다. 한편 나스닥 지수는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오늘 테슬라를 비롯해서 빵 종목들이 일세의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오늘 나스닥 지수가 15,000선을 웃도는 흐름으로 거래 마감됐습니다. 페이스북과 테슬라가 아주 강한 모습이었죠. 오늘 둘 다 3%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페이스북에 대한 아웃퍼폼을 제기했고 또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반면에 디즈니는 바클레이즈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여파에 오늘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다우 약세를 주도한 원인으로도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금융주 가운데서는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만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금융주 실적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넷플릭스와 테슬라를 비롯한 78개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하는데 계속해서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에서 이슈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좀 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강수민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있을 주요 기업 실적 발표를 주시한 가운데 미국 3대 지수는 오늘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4개 섹터를 제외한 7개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이미 소비재와 기술주, 커뮤니케이션주가 상승을 주도했고요. 반면 유틸리티주와 헬스케어주는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빵주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온라인으로 스페셜 이벤트를 열어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에어팟 3세대와 맥북 프로, AI 스피커인 홈팟 미니의 색상 추가를 공개했고요. 새로운 애플 뮤직 구독 서비스인 보이스의 요금제도 발표했습니다. 오늘장 애플은 1% 넘게 상승했습니다. 페이스북이 향후 5년간 유럽에서 메타버스 전문가 10,000명 이상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S 회사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재탄생하겠다는 비전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페이스북은 3% 넘게 올랐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페이스북이 수익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재차 평가한 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스트리밍 업계 라이벌인 넷플릭스와 디즈니에 대한 월가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넷플릭스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9억 달러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제작 비용 2,100만 달러에 비하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월가에서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글로벌 콘텐츠를 통해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오늘장 넷플릭스는 1.5% 올랐는데요. 내일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바클레이즈는 디즈니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도 210달러에서 175달러로 낮췄는데요.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소식에 디즈니는 3% 떨어지면서 오늘장 커뮤니케이션 주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트루이스트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도 35달러에서 50달러로 올렸는데요.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실적 호조로 대차제 조표가 개선됐다는 점, 그리고 탈탄소 사업이 빠르면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늘장 옥시덴탈은 4% 올랐습니다. 3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자 필립스는 연간 매출과 수입 전망을 낮췄습니다. 필립스는 호흡 치료기 리콜과 글로벌 전자부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필립스는 3%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월가 IB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한 두 개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미즈오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10월 말에 있을 실적 발표와 오피스 365의 향후 가격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마이크로소프트는 1% 상승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알파벳의 수익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재차 평가했습니다. 내년 성장률과 이번 실적 발표가 기대가 된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광고와 검색 기능 외의 사업 수익이 예상보다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알파벳은 1% 올랐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금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0.2% 내린 1,76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였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와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만 나홀로 약세를 보였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4거래 연속해서 강세 랠리를 펼쳤는데 오늘의 주요 이슈들 먼저 첫 번째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미국의 첫 비트코인 선물 ETF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거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식적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홍성진 캐스터, 언제부터 이제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까? 네,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내일 공식 출시될 계획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CNBC는 ETF 전문 운용사인 프로셰어스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BITO, 비토라는 티커명으로 내일부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가 가상화폐 시장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연말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자산운용사들은 지난 2017년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를 계획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를 반대하면서 그동안 최소 10개 이상의 ETF가 거절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입장이 바뀌면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하나씩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마이클 사피어 프로셰어스의 CEO는 가상화폐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가상화폐에 직접 투자하고 싶지 않거나 회의적이던 사람들조차도 이번 비트코인 선물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할 기회가 생겼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연계 ETF 출시를 기다려왔다면서 앞으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프로셰어스 외에도 발키리, 인베스코, 바네크 등 3개 운용사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이번 달 중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랜들 퀄스 연준 부의장은 자신이 참석한 금융 컨퍼런스에서 가상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향후 금융시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지난 18개월 동안 가상화폐 자산의 시가총액이 무려 2조 4천억 달러까지 증가했다면서 관리당국의 적절한 규제가 없을 시에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강조했는데요.
디지털 자산이 불러일으킬 각종 금융 혁신도 중요하지만 이는 제도권의 적합한 관리 감독 아래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내일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될 것이란 기대감에 현재 코인데스크 기준으로 1% 넘게 오르면서 6만 1,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비토라는 티커명으로 내일부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물 ETF가 아니라 선물 ETF라는 점에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달러화 표시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전가은 캐스터 어떤 이유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까? 네, 중국이 4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8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가 채권 발행을 위해 14개의 은행들을 주관사로 선정했습니다. 중국은행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채권은 글로벌 펀드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날부터 투자자 컨퍼런스 콜을 시작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에도 달러 표시 채권으로 60억 달러를 조달한 바 있는데요. 이번 달러채 발행이 진행되면 중국은 5년 연속으로 달러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런 소식은 어제 오후 중국의 3분기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 이후 전해졌습니다. 대체로 3분기 지표들은 예상을 밑돌면서 중국 증시에서 투자 심리를 유축시켰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4.9%로 전망이었던 5.1%보다 낮게 나왔고 9월 산업 생산도 전년 대비 3.1% 늘면서 예상이었던 3.8% 증가보다는 하회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헝다그룹의 채무 불이익으로 9월 중국 기업 발행 달러채 거래량은 2달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개발하는 채권인 정크본드 수익률도 20% 급등하면서 지난 11일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이번에 중국에서 발행할 채권평가 등급은 A1으로 안정적인 투자 전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탠다드 앤 푸어스와 피치 또한 중국의 신용등급으로 A+를 내놓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중국 부동산 부문이 체제 전반에 걸친 위험을 일으킬 것 같진 않다고 진단했으나 지방정부들의 세수가 줄거나 지방 중소형 은행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중국이 40억 달러 규모의 달러채 발행 계획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제프 베이조스 미국 의회 위증 혐의로 형사 고발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홍성진 캐스터 어떤 뉴스였습니까? 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전 CEO가 미국 의회에서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베이조스가 지난 2019년 하원 증언 당시 아마존의 반독점 문제와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베이조스와 아마존 측이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최대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반독점 소위원회는 지난 2019년 조사에서 아마존이 각종 반독점 법안을 어겼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됐던 건 아마존의 온라인 장터 입점 업체들의 정보였는데요. 반독점 소위원회는 아마존이 이 기업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자사의 제품을 개발했다면서 이는 반독점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마존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아마존 측은 자체 내규상 애초에 판매자의 데이터를 이용해 제품을 개발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 어떠한 제품의 정보를 활용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아마존의 일부 직원들이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면서 아마존의 반독점 이슈가 도마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반독점 소위원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아마존이 그동안 정기적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복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심지어 이 제품들을 아마존 장터에서 직접 판매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표준 운영 절차라고 부르면서 일종의 관행처럼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이 아마존 측이 위증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이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이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베이조스를 비롯해 아마존의 주요 경영진을 위증 혐의로 법무부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아마존 측의 답변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과연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정적인 재료였는데 오늘 아마존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오늘 오히려 1% 넘게 상승을 했고 며칠 전에 저희가 전해드리기는 했지만 글로벌 IB들도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4,300달러 수준까지 높게 잡고 있다는 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살펴봤던 뉴스였죠. 모건 스탠리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반등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좀 투자 심리가 좋다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 거시 경제적으로는 좋지만은 않은 상황 속에서 저점 매수에 나선 개인들이 증시를 떠받치고 있다고 모건 스탠리가 분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반등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이 빠질 때까지는 시장이 약세장으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시장 약세가 심한 날들에 주식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수석 주식 전략가 마이크 윌슨은 개인들의 회복력이 입증되며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따르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월요일에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요 수치들은 몇 달째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현상, 연준의 테이퍼링과 중국의 성장 우려에 따라 펀더멘털이 약해진 영향인데요. 하지만 S&P 500 지수는 최고점에서부터 1.6%가량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추어 주식 투자자들이 위험을 무시하고 계속 주식을 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윌슨은 기업들의 실적 수정치가 악화하고 있긴 하지만 대대적인 지수 하락을 가져올 만큼 빠르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경제 펀더멘털은 악화되어도 지수는 상승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주식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헤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역사상 그래왔듯 채권과 현금에서 주식으로의 대순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인들의 매수가 완벽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 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는 자사의 경제 전망 지수가 점차 악화하고 있어서 구매 관리자 지수도 낮아질 수 있다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몇 달 내로 시장 상황과 소비자 태도도 같이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재보다는 소비자 서비스 부문의 투자를 선호한다고 전하며 맥도널드를 이번에 새롭게 매수 목록에 편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의 개인 투자자들 최근 반등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지난주 금융주 실적 발표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넷플릭스, 인텔을 비롯한 78개 기업들이 실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호실적 기대 기업들 5가지를 정리해봤는데 홍성진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넷플릭스를 비롯해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을 전망인데요. 이와 관련해 CNBC는 최근 공급망 병목 현상과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감안했을 때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안 좋은 경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번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주에 실적을 공개하는 기업들 가운데 5개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90%가 넘는 확률로 월가 애널들의 전망치를 상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CNBC가 가장 먼저 주목한 건 헬스테크 기업 IQVIA입니다. CNBC는 그동안 IQVIA 주당 순이익이 무려 93%가 넘는 확률로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호실적을 발표했다면서 당일 주가 역시 2.3% 넘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IQVIA 올해 들어서 40% 가까이 오른 상태인데요. 글로벌 IB들의 평균 투자 의견도 매수로 집계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리스트에 오른 건 스냅온입니다. 스냅온은 도구, 장비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솔루션 제조업체 회사인데요. 올해 들어 30% 가까이 오르면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냅온은 현지 시간 21일 실적을 발표할 계획인데 지난 분기 당시 호실적을 공개하면서 당일 주가가 2%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볼 기업은 램리서치입니다. 램리서치는 CNBC의 대표 진행자 짐 크레이머의 선택을 받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짐 크레이머는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할 기업 가운데 램리서치가 가장 유망해 보인다면서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야 할 종목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램리서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현재 56% 넘게 올랐는데요. 글로벌 IB들의 평균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집계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목록에 오른 기업은 SVB 파이낸셜과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입니다. CNBC는 두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90%가 넘는 확률로 월가 애널들의 전망치를 상회했다고 전했는데 두 기업 모두 현지 시간 21일 실적을 발표하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램리서치 빼고는 좀 생소한 기업들이 많았는데 정리하느라 수고하셨고요. 홍성진 그리고 전관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